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난 부분처럼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카카오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이유. 1번. 자, 먼저 1번. 우리들이 흔히 주식할 때 많이들 하는 말들이 이슈나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떤 이유가 필요하다. 이 기업의 실적이 좋다든지 혹은 매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카카오는 이슈와 모멘텀 부분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도 이제 곧 공모 청약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마감을 했죠. 지금 오늘 찍는 날짜가 7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카카오뱅크의 공모 청약이 끝났습니다. 35,000원대 수준으로 이제 공모가 정해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청약 대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몰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공모가 이제 끝났고 그래서 공모 청약 종료. 그리고 카카오페이라든지 상장 예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카카오 시리즈들이 이제 하반기에 상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카카오페이가 먼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미뤄졌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사실 이 카카오가 다시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카카오뱅크라는 것들이 인터넷 은행으로는 최초로 뭔가 굉장히 상장이 처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도 크고 또 시중에 어떤 은행들보다도 자산 사이즈나 규모라든지 기업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거품이 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었다. 그래서 근거에서 이 부분을 또 잡았던 게 공모가를 좀 낮춰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실제로는 우리가 뭐든지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강력할 것 같고 이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뚜껑을 여는 순간 기대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예를 들면 선물이 그렇잖아요. 예. 선물 크기가 클수록 혹은 선물 포장지가 되게 예쁠수록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 기대감이 크지만 사실상 열어보고 뭐 하루나 이틀이 지나가면 그 마음이 식어버리듯이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갔던 이슈나 모멘텀이 지금은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거 이상으로 가려면 그것만큼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것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적 요인입니다. 자, 이제 수급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등 메이저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해야만 상승한다. 이 부분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기타 다른 주식들도 그런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하루에 뭐 5%하고 6% 이렇게 가려면 외인이나 기관에서 돈을 엄청나게 부어서 순매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혹은 어떤 날은 팔고 어떤 날은 사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전 계속 보자면 뭔가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여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뭔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맨날 사주던 부분이 좀 약해졌다. 대표적으로 예를 보자면 여기 연기금 부분들은 결국에는 순매수를 했던 지점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날에는 연기금 이런 데서 엄청나게 사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락 날에서는 이렇게 팔아줍니다, 보통. 그래서 여태까지 연기금이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순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현재는 더 많아서 연기금은 다 팔고 이제 나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순 매수한 외국인들보다는 순 매도한 외국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미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 순 매수를 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고점에서 물량들을 주고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본다고 한다면 일단
중간 지점에서 낙차를 좀 줄였다는 점. 이걸 이제 지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지지의 원인을 보니 수급이다. 최근에 7월 22일과 29일까지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거 사주다가 고점 부분에서 털어주고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지지점을 만든 것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여기서 다시 뭐 하모으고 있기 때문인 건데, 여기서 다시 이 카카오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다시 계속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처럼 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좀 저는 상승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 카카오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 부분들이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들이 상장하기 이전들의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인 건데, 이때는 이제 카카오뱅크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끝났을 지점이라서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카카오뱅크와 같은 강력한 이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현재 뭐 거품 논란 이런 것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카카오는 좀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번외로 어떤 주식이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주식이 갈까요 말까요? 혹은 이런 카카오 같은 주식들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자, 쉽게 보면 삼성전자랑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요, 카카오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 카카오처럼 자 이렇게 시세를 한번 만들었던 구간이 있고요. 1월달에 정말 이때 뭐 한 번에 하락도 없이 조정도 없이 거의 계속 올랐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산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 수도 있었다는 상황인 건데, 최고점에서 카카오처럼 거대 음봉이 나갔던 것처럼 이때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뭔가 반등하는 포인트를 만든 듯 이게 낙차를 주어주긴 했으나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하고 조금씩 내려오면서 현재는 횡보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사실 대형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총이 큰 주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좀 삼성전자의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현재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파악을 한다면,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수급분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거 매도세를 하고 있죠. 예,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매도세가 계속 진행 중인 거고, 다만 개인 투자자만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점. 그래서 대형주들은 수급적인 좀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개인이 많이 사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같은 곳에서 사주지를 않으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에 대해서 종목상담 신청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고점 찍고 나서 중간 지지점을 만들고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기존의 카카오를 끌어올렸던 카카오뱅크와 같은 큰 이슈는 현재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거나 강력한 어떤 모멘텀,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어떤 단체와 협약을 한다, 예를 들자면 애플과 뭔가 협약이 있다,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혹은 전산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현대차처럼 애플카 이런 이슈가 생기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기에는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간 지점을 만들고 지지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막 들어가시거나 물타기를 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해가시고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투자자원의 자산운용부 팀장 김주원 팀장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제도권 금융회사이고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제도권 회사이기 때문에 1대1 투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010-5201-8282 이 해당 번호로 아래 하단에 나오는 해당 번호로 성함이랑 문자로 성함과 사연 그리고 종목 선정을 받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또 다음 시간에 들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종목을 부탁해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